그래서 해외 회사들을 보면 뭐 여러 전략들을 쓰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참고해 보면 디즈니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데요. 디즈니의 특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저작권이 거래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작재산권이 거래가 가능하니까 일단 삽니다. M&A 해요. 스타워즈를 너무 갖고 싶어서 루카스 아츠를 사요. 아이언맨이 갖고 싶으니까 마블을 삽니다. 엑스맨이 없어? 20세기 폭스를 사요. 이게 디즈니의 전략이에요. 일단 사고 나서 뭐 하냐 하면 리부트합니다. 왜냐하면 IP라고 하는 거를 디즈니는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사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저는 라이온킹을 어렸을 때 이제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좋아했어요. 어른이 돼서 라이온킹 뮤지컬이 오면 돈 주고 보러 갑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가 라이온킹을 좋아할까? 이제 여기서 디즈니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디즈니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도 이걸 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당시에 워낙 강력한 팬덤이 있었지만 새로운 팬덤이 유입돼야 이 IP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팬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리부트하고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좀 약간 지루했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바꿔서 다시 팬덤이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트벅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비트벅스는 모든 회차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한 편 한 편이 제목이 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옐로 썸마린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벌레들이 우당탕탕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우연히 이렇게 흘러온 노란 병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목숨을 건지고 그 병을 잠수함 삼아서 탐험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옐로 썸마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저거 볼 때 7살이었는데 비틀즈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왜 비틀즈는 저기에 노래를 줬을까 생각해보면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빨간색 원 앨범 비틀즈 앨범이 우리 아이가 살까?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비틀즈 노래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비틀즈 IP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하이브로 바뀐 빅히트, BTS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저 팬덤이 아직 젊잖아요. 그분들이 중년이 되실 때까지 빅히트를 사랑해 주시면 어마어마하다. 이게 IP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IP라는 것이 저는 콘텐츠 산업의 어떤 문법 자체를 바꾸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예전에 이거 연계 패러다임이랑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작가는 한 작품이 개봉 기간에 흥행하면 예를 들어 영화를 놓고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죠. 그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작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했어요. 1000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끝내? 1000만이나 팬덤이 모였는데 이건 한 30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과거보다 훨씬 길게 보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그게 최근에 글로벌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젊은 세대 팬덤을 붙잡은 IP라면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웹소설을 본 미국의 팬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웹툰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 게다가 그 진출이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간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꿈을 키우는 일이 IP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라이온킹을 좋아한다고. 네, 저는 라이온킹 비디오 빌려볼 땐 제 돈 주고 안 빌려봤으니까 돈을 안 냈죠. 그렇지만 라이온킹 뮤지컬엔 지금 벌써 3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또 오면 제가 한 30만 원 쓰겠죠. 그러니까 제가 라이온킹이란 IP에 라이프 사이클로 내는 비용은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팬덤을 계속해서 유입만 시킬 수 있다면 라이온킹 IP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디즈니가 보여준 그런 비전을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팬덤들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들이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팬덤의 활동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팬아트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그 팬덤 활동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끌어들여요. 자기 비즈니스 안으로. 넥슨도 네코제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저 네코제가 왜 좀 신기한 사례라고 제가 봤냐 하면 넥슨의 IP가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카트라이더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걸 팔 수가 없죠. 원래 그건 넥슨 IP니까.
근데 네코제 기간에는 넥슨 IP로 그린 그림을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대신 넥슨 아티스트로 등록하시라. 너희가 만든 그림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넥슨이랑 같이 아예 콜라보해서 비즈니스 하자.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극대화된 게 사실 하이브가 그 운영하는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이, 그러니까 팬덤의 활동 자체를 플랫폼으로 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팬덤의 활동을 측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획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BTS가 엄청 잘하고 있죠.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오늘 시간상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IP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기업이 내재화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날 때 확장이 돼 가요. 저게 핑크퐁이죠. 저희가 많이 하는 아기상어인데, 아기상어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팬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좋은 팬덤이 붙어 있으면 글로벌 파트너가 협력을 하죠.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은 니켈로데온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니켈로데온은 글로벌 탑 이제 키즈 컨텐츠 제작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기상어의 성공은 스마트 스터디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니켈로데온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시켜야 될 사람의 파이가 커지면 저 IP의 가치는 훨씬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IP를 가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맺어서 협력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 이제 조금 작은 IP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연결시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덤을 어쨌거나 모으면 되니까 작게 시작해서 끈질기게 키우고 경험을 확장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넓혀 나갔던 게 사실 아기상어 사례였는데, 네, 그건 뭐 많이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끈질기게, 제가 왜 끈질기다고 말하냐면 아기상어가 핑크퐁의 대표 IP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IP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게 핑크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기상어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기상어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기상어 관련 파생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끈질기게 붙잡고 계속해서 콜라보, 계속해서 팬덤을 확장해 나가서 그 IP를 슈퍼 IP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